예, 오늘은 22년 6월 22일, 음력으로는 5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한 5시 반이 되었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그 동영상을 하면서 10번째 그 동영상을 하다가 졸음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좀 이게 그 졸았던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11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순다 대륙에서 출발해서 서해 대평원에서 정착한 다음에 수수만 년을 보내고 또 연해주와 간도에 도착해서 툰투라 지방을 따라서 유라시아 대륙을 따라서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오고 가고 했던 그런 우리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또 우리 한국의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우리 또 동양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이 남방과 북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남방 체질, 북방 체질, 음과 양에 대한 체질, 사상 체질을 이해할 뿐 아니라 또 골장에서 말하는 골장 체질 도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를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제사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무문화에서 제사 문화를 가지고 있고 충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신전을 세계 곳곳에 이제 세웠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응달과 양달이 이제 그 응달은 그늘을 진 것을 말하고 양달은 이제 뱃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양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양이 이루는 태고사의 시작과 함께 인간이 자연 발생적으로 공유하게 되었던 태고사의 우리 조상은 다 육식진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우리가 간지를 사용하고 우리가 천인지 사상과 그 다음에 간지 사상과 그 다음에 육식진법과 음양, 오행, 육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카토금스 플러스 1호를 포함해서 천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25,000년 전에 이제 천축하는 시대 때 우리가 유신시, 방고시, 혼돈시가 이제 있죠. 예. 그 다음에 제석시, 배다시, 단군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우리 한국사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유신시는 마지막 빙하기 10만 년 중에 4번째 간빙기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빙하기 10만 년에 4번째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0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빙의가 12,000년 전에 끝났는데 이 길을 연 나침판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방고시다. 이때 이제 광명이시에 우리가 광명의 시대를 열게 되었고, 이때부터 우리가 판찰려서 그 다음 광명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혼돈 마지막 빙하기고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해수면이 정착되는 2,3,000년 동안에 혼돈이 일어나는 이때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해수면이 안정되는 시기에 일어났던 사항을 천재지변, 소위 말하는 지진해일, 천둥번개, 기타 화산폭발, 기타 등등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고시대와 상고시대에 걸쳐 우리는 이미 대자연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 철학을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태극, 음양, 오행 사상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가 사망오제 사상은 재정이 분리되었다는 말과 같고, 자연 사상이 완전히 빛을 잃게 된 것은 BC 3879년 배달 환웅 때 태우 복기씨가 처음으로 팔기를 장안하면서
대자연사상인 오행이 빛을 잃게 되었다. 예, 요게 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후에 BC 3071년에 염제신능시 때 8궤 예, 영리학적 학문이 승행하였고 BC 2679년대 황제 헌원 등극과 BC 2707년에 치우천왕 때 탕록 대쟁투가 있었는데 정투 이후에 오행사상의 자연사상은 학문적 가치가 소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후에 이제 한나라가 BC 224년에 세워지고 은나라가 BC 1766년에 주나라가 BC 1122년에 세워졌는데 이후에 이제 극도로 이제 사회적 혼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나라 때 이제 점술이 만행하게 되었는데 이 말은 인간이 이성의 혼돈을 이기지 못하는 시기라고 보아야 된다. 예,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성이 혼돈을 이기지 못하는 시기라고 보아야 된다. 이미 있었던 각골문에 점을 친 이유가 여기 있었다. 이미 각골문이 있었던 곳에 이제 우리가 점을 치기 시작했다. 이건 이주열 선생의 표현이죠. 각골문자는 은나라 때 생긴 것이 아니라 BC 8479년경에 지경이라는 사람이 천문을 열고 간지법 같은 문자를 열고 천황시 때 BC 8479년에 정식으로 국부배에서 공파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간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고 간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라는 것이죠. 간지는 다행으로 은나라 BC 1766년에 다시 각골문으로 동강한 것이다. 이때 점술이 만행했다는 것이죠. 각골문자의 원조가 간지인데 은나라 주변 상이 춘추시대로 넘어가고 있을 때였다. 중앙아시아에서 파미르를 넘어 중원, 시안, 서안, 장안에 도착한 주나라가 바로 서용으로 현재 중국의 조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화어적으로 불렸는데 그러나 현재 중국 역사는 한나라 유방 이후에 토착민과 결탁하면서 중국화되었고 이를 우리는 차이나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 지배 세력은 2000년 넘게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나마 나라가 청나라, 그 마지막 나라가 청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망오제는 과연 누구인가? 사망오제는 누구인가? 우리 사망오제는 이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키가 큰 사람들인 것입니다. 키가 큰 사람들, 즉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당시 문명기술이 우수한 집단이고 이들이 바로 북방문화권의 우리 아버지 유전자들이다. 중앙아시아와 본토 어머니 혼혈이고 지금도 우리 어머니의 조상 유전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이 일본, 한반도, 중국 남부이다. 이들은 옛 서해 태평원에서 갈라진 우리 어머니 유전자이다. 이후 백제 강력군과 일치한다. 우리의 상고사는 환인, 환웅, 당군, 부유 세력은 얘는 동해, 얘는 서쪽으로 맥은 고구려라 그러죠. 진나라 진시황 동쪽으로 만주일 때 낭랑을 거쳐 경주에까지 왔고 나중 고구려의 적대적인 북연 풍의 잔재가 잔존 세력 예라 하였다. 광개토 대왕 때 가야 세력이 일본의 bun국을 세웠고 가야가 일본의 임나를 세웠다. 지금의 큐슈 지방이다. 야마토 일본 정권의 시작과 일본 천황기는 가야계로 시작한다. 이후 부역의 곤지에서 일본이 개척되었고 여기 율곤 이진여 선생님 귀와 물과 빛과 소리를 참조해서 제가 그동안에 정리하였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자, 오늘은 국제대체학 총연맹 66번째 11번째 강의로서 의학 원류사에서 밝히는 중국식 음양 오행 6기론과 한민족의 우주철학 3원사상, 삼신오제사상은 천축국에서 시작하여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다. 예, 음양오행은 천축국에서 시작하여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예, 우리 음양오행은 천축국에서, 이거를 판찰라스 지방이라 그러고 이걸 조선이라 부릅니다. 서쪽으로는 그리스 로마를 거쳐 히포크라테스에 의해 정리되었고, 남쪽으로는 아유르베다가 되었고, 인도 의학을 말하는 겁니다. 북쪽은 장의학, 티베트 의학이죠. 몽골의학이 되었고, 장의학이 이 티베트 의학, 그 다음에 몽골의학이 되었고, 동쪽으로는 사망오제 사상을 낳았다. 천인지 우주 보는 사상이 바로 식간 12지간과 사망오제 사상과 음양오행이 새롭게 정리되었다. 예, 이것이 모두 다 뭐냐면은 우리 동이족, 우리 황국의 조상들이 만들어낸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양과 오행을 강조하는 학설이 이제 생기게 되었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들었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양과 오행은 독립적으로 발전했으나 전국시대 중엽의 하나의 사상으로 이제 통일되었는데, BC 3세기 전부터 음양을 두 가지 기로 설명했으며 BC 4세기 초부터는 오행의 개념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중국식 그 음양 오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 후 오행은 음양과 결합하여 우주에 편재하고 충만한 5가지의 기로 간주되었다. 체계적인 음양 오행설을 성립시킨 사람은 제 나라의 그 추연이다. 우리가 진초재연한이죠. 전국 칠웅 중에서 제 나라의 추연이다 이거죠. 그는 음양의 기와 오행에 발생하는 덕의 소식 이론으로 사물의 변화를 설명했다. 진한때의 음양 오행설은 실형설로 발전되었고, 송대 철학자인 주돈이는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오행을 낳는다는 구도로 음양 오행을 이해했으며, 이 내용은 성리학의 이기론 체계를 설명하는 기초가 되었다. 음양설과 오행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했으나 전국시대 중엽의 하나의 사상체계로 통합되었다. 원래 음양은 산의 북쪽 응달과 남쪽 양달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뿐 만물을 형성하는 에너지적 요소로서의 의미를 가진 개념은 아니었으며, 또 실제 하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개념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춘추 시대에 이르러 음양이 풍, 우, 해, 명과 함께 하늘의 육기, 풍한, 서섭, 조화라 그러죠.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면서 비로소 음양은 실제 하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죠. BC 3세기 전반 무렵에 천지 만물의 생밀과 변화를 기의 모임과 흩어짐에 의해 설명하는 사고방식이 성립되면서, 이때부터 음양을 성질이 상반되는 두 종류의 기로 설정하고 음양 이기에 의해 천지 자연의 운행을 설명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오행이란 목화토금수를 가리키며 BC 4세기 초부터 그 개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물자의 기본
자체가 상징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 음양설과 결합하여 5종류의 기, 즉 우주에 편재하고 충만한 5가지 에너지, 즉 요소로 간주되었다. 음양설과 오행설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음양 오행설을 성립시킨 대표적인 학자는 추연이다. 제나라의 추연이라는 것이죠. 그는 음양의 기와 오행에 발생하는 덕의 소식 이론으로 사물의 변화를 설명했는데, 그의 사상을 대표하는 학설로서는 오덕 종시설이 있다는 것이죠. 오덕 종시설. 그래 아마 이것은 그 인도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인도의 사상 중에서 오기관, 오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덕이란 오행에서 발생하는 5종류의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오덕 종시설에 따르면 천지가 나누어진 이래 오덕의 전이에는 일정한 기운이 있고 거기에 적응한 정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왕조의 제왕은 누구나 이 오행의 덕 가운데 하나를 갖추어 왕자가 되며 모든 왕조는 오덕의 순서에 따라 헌망하게 된다. 예, 그리고 오행의 상호관계는 모카토금스와 같이 각기 전자의 왕조를 이기고서 나타난다는 상승과 순환의 법칙, 즉 삼극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 후에 이 오덕종 시설은 지난해의 교체기를 그쳐 전환의 정치적 안정기가 오면서 모카토금수로 차례차례로 생성해 간다는 정권 선양의 형태를 취하는 상생설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때의 음양 오행설은 여시춘추 12기와 예기 원령에 보이는 실행설로 발전되었는데, 이 실행설은 사계절의 변화와 인간의 정서를 오행 상승의 순환 원리에 설명하고, 다양한 인간의 현상과 사시 12월의 자연현상을 각기 오행에 배당했다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 12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이 음양 오행의 순환 운동에 따르면 그 화평 상태가 유지될 수 있으며, 거기에 벗어나면 자연과 사이의 화평이 깨어진다고 했다 이거죠. 또한 인간의 행위 가운데서 특히 천자의 통치가 음양 오행의 순환 운동을 제대로 따름으로써 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한대는 이러한 음양 오행설이 유가와 도가를 포함한 모든 사상의 공통적인 세계관으로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하나의 보편적인 사상으로 승인했다는 것이죠. 특히 동중서는 음양 오행설과 유교 정치 사상을 결합하여 천인 가문과 휴상제의의 사상을 완성했는데, 이 사상은 그 후 유교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동중서는 음양 오행설에 의해 자연현상과 인사, 특히 군주의 정사가 대응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따라서 군주의 통치는 천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군주의 통치가 민생을 해치는 경우에는 음양 오행의 부조화를 초래하게 되어 가문과 장마 등의 자연재해를 통한 천의 견책이 있게 되며 해성이나 지진의 발생 등 괴이한을 통한 경고가 내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가 반성하지 않을 때는 천명을 바꾸어 그 국가를 멸망시킨다고 했다. 그러나 군주의 통치가 민생을 보호할 때 보랏빛 구름이나 진기한 짐승이 출현하는 등의 상서가 나타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오행설을 응용하여 군주에게 외모, 언어,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등의 오사에 근신할 것을 요구했고, 이와 같이 동중서의 제2설은 절대 군주의 권위를 천의 권위에 의해 뒷받침하면서 절대 군주의 올바른 통치를 촉구하는 정치 사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 유교가 극교화되면서 제2설은 점차
신비스러운 참미슬로 바뀌었는데 동중서에게는 과거 군주의 실정에 대한 개척으로 설명되던 제2가 참미슬에 서는 장래 발생할 사태 예언, 특히 역성힘에 의한 정권교체 예언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참미슬은 기존 왕조의 권위를 위협하면서 새로운 왕조 정당성을 설명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 음양 오행설이 그 중국화되어서 중국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발전되었는가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74,141년 만 959년 2022년 6월 20일 수요일 골장 김태수 도서는 올립니다. 감사합니다.